방식이 묻어나는 그릇에서 그 그릇이 단단하려면 가끔은 돈보다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요. 근데 그 팀을 곧 나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순간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게 페이커와 메시예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화해도 미용이라는 일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인 겁니다. 이 가치를 딱 하나로, 미용의 가치를 딱 하나로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원니드의 정주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균형의 브랜드 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균형의 세 번째 편,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건데, 오늘이 이제 균형에 대한 주제, 키워드에 대한 이제 마지막 편인데, 오늘 얘기할 주제는 조금 무겁기도 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제죠. 오늘 브랜드에 담긴 균형은 브랜드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기술이나 감각만으로는 어렵죠. 브랜드의 중심엔 가치가 존재하고, 근데 그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곧 균형인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오늘도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익과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걸 추상적으로 더 얘기하면 철학과 수익. 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최대의 난제죠. 내가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매출이라는 부분도 있고, 매출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가치를 지키는 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익만 쫓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잘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이 이익과 가치의 개념 차이죠. 당장의 수익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 브랜드의 철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가치만 또 추구하면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현실이 버거워져서 이 둘 사이에 있는 균형을 잘 지켜야지 내가 이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가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손해가 생깁니다. 네,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철학의 기준선을 정해놔야 돼요. 그 지킬 수 있는. 그래야지만 브랜드성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유혹에 끌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가려 했던 철학이나 이런 가치들이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했던 브랜드의 가치를 가장 근본적이게, 이익과 가치는 돈과 철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만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에 뭔가 유혹되고, 뭔가 내 이익에 너무 유혹되다 보면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래서 제가
매 순간을 가장 강조했던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진짜 고객에게 필요한가를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미용을 하는 것인지 미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내가 이 미용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걸 미용을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이 기준을 어떻게 과연 본인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익과 가치는 우리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정말 갑론을박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펼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우리가 돈을 얘기하려면 자본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본주의 때문에. 근데 반대로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이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이 식량인데, 이 먹는 거, 의식주 중에 이 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변에 혹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나요? 저는 그걸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이 체제는, 저는 많은 피해자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반대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이 체제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서 이 이익과 가치는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가 편리함과 평안함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업을 한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성을 따졌을 때 이익과 가치는 괴리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엔 그 돈의 욕심에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본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면서 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가야지 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벌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가야 돼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항상 그런 분들 많이 봐왔고, 그거는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례에서도 아니면 제 주변 환경에서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익과 가치는 아마 계속 제가 어떠한 컨텐츠를 찍거나 아니면 어떠한 걸 얘기를 할 때 계속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네, 처음 다루는 주제다 보니까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건데, 내가 이 브랜드 시즌 1이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묻어나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브랜드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브랜드라는 건. 방식이 묻어나는 그릇에서 그 그릇이 단단하려면 가끔은 돈보다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과연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무리 돈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잃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나와 우리라는 주제입니다. 나, 우리, 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이제 혼자와 협업의 같은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의 방식인 거고, 이거는 정말 내면에 어느 정도 본인이 내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제가 혼자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팀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서 만드는 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죠. 요즘은 그런 시대이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 피드백이, 말 한마디가 이제 브랜드의 방향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선을 잡아놓고 그 기준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이제 모아놓는 거죠. 모아놓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이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팀워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 브랜드는 절대적으로 개인 브랜드는 아니고 뭔가 이제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 가치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제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은 통제가 될 수도 있고 강압이 될 수도 있고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잡으려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브랜드에서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처음에 이 단단하게 뿌리 박고 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어쨌든 제 이야기로만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브랜드의 가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종종 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 조금 어긋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길에서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팀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랜드가 공동체가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다 같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이 어느 한 사람에서만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가자고 같이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엔 그 생각들을 합치는 게 리더의 몫인 거예요. 그 리더의 몫은, 그래서 제가 많이 알고 있으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셔야지 이 부분으로 가거나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든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뭔가 내 철학적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의 언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지키고 그냥 우리는 이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죠. 그게 전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도 좋아하고 e스포츠도 좋아하고 기본적인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어쨌든 가장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 이제 메시와 페이커 같은 선수들도 있고 여러 선수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 두 사람을 예시로 드는 건 뭐냐면, 어떠한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요. 근데 그 팀을 곧 나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순간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게 페이커와 메시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팀이라는 거를 뭔가 내 자신 자체의 뭔가 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제 내가 위대해지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 팀이라는 것 자체를 곧 나라고 생각하고 그 팀이 잘 됐을 때 그 위대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시와 페이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팀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 자체가 그냥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겸손들이. 그게 겸손의 미덕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와 페이커를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엔 팀이 곧 나였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든 어떠한 팀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잘 찾아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팀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각자 포지션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미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팀 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저는 해당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세상 밖으로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뭔가 이 브랜드성을 만들어가는 건 나와 팀인 겁니다. 네, 결국엔 한 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오래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명문이 되는 거고 결국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 가치성에서도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어떠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저희 제프의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프도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는데 자이언츠 좋아하시고 49ers 좋아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팀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메시지가 저한테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냥 개인의 경험이 결국엔 공적인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리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시작해도 결국엔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게 결국엔 그 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 브랜드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이제 마지막 주제는 오래됨과 새로움입니다. 오래됨과 새로움. 전통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움을 택해야 될까요? 과거를 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를 택해야 될까요? 역사, 진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과연 이 미용의 본질을 존중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호응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문화적인 것에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고민해야 되죠. 항상 내가 해온 것들이 이제 시대 착오가 되지 않게 어떻게 이걸 새롭게 입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은 경험과 이제 신뢰를 주죠. 우리는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개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시대에서 그 시대 때마다 트렌드는 항상 존재해요. 어떠한 트렌드든 그 트렌드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 트렌드성도 지키면서 전통성을 어느 정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엔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엄청 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이가 나빴다고 해서 지금 사이가 계속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고 결국에 오래된 방식만 고수하다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 새로움만 쫓다 보면은 깊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본질과 그 근본은 지키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가 아무리 제가 기술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술이 아무리 늘어도 이 감각적인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이 기술이 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이렇게 낡으면 그게 살짝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아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는 늙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브랜드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려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대성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연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존재하고 할아버지가 존재하고 청년들이 존재하고 중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국엔 이 연대성이 잘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브랜드가 오래갈 수 있는 장기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변하지 않더라도 감각이 시대와 멀어지면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은 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결국엔 제가 말했던 균형의 포인트에서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내 이 중요성을 어떠한 기본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실현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린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용을 선택했을 때, 내가 미용을 시작했을 때 내가 이 직업과 과연 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첫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 고민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 업과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 명문이나 명품, 이 오래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단 하나만 가지고 중요성을 매기지 않아요. 결국엔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걸 앞으로 감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계속 맞춰가야지만 이 브랜드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브랜드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언뜻 들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알게 되면은 그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죠. 시대는 계속 변할 거고, 시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물어봐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은 시대는 계속 변했어요. 시대는 변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이 중심점을 잡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이 미용 쪽에 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1930년대쯤 그분이 오엽주라는 분이 제 1호 미용사인데, 그분이 그런 기자분한테 답변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이 일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때 그 100년 전에도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샴푸하고 머리 자르고 나가는 고객님의 표정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면 그게 보람차대요. 그걸 딱 보는데 아, 이거구나. 결국엔 이거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저는 이 마음이 진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화해도
미용이라는 일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인 겁니다. 이 가치를 딱 하나로, 미용의 가치를 딱 하나로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성이에요. 브랜드를 만드는 건 멋도 중요하겠지만 돈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 멋보다는 먼저 마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브랜드의 명맥이 우리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됨과 새로움 사이에서, 이익과 가치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우리 사이에서 제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엔 손님이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면 저는 그 브랜드를 만드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이 브랜드는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편을 세 편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균형이라는 편을 조금 길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균형이라는 세상의 균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